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초로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늦게까지 힘들게 일해도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일하는 시간도 짧은데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불공평하다고 생각도 들지만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수입이 일하는 시간과 꼭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동일한 그런 시절에는 일하는 시간과 수입은 비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화 이후에 달라진 그런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일하는 시간을 수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대개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거나 반복적이고 좀 쉽게 대체 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켜서 우리의 수입을 늘리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자원을 투입하고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여기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투입 자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좀 줄여서 전체 시간을 단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입 자원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좀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일하는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파악해서 숙달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거죠.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죠. 지금은 누구나 엑셀,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하지만 그런 도구들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전부 다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했었죠. 이처럼 도구를 활용하면 생산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챗 GPT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업무를 몇 배나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 배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미 몸에 익숙해져서 편하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것을 활용하려면 한동안 이제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게 생각되면 배우기가 좀 어렵죠.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배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줘야겠죠.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도구가 익숙해지면 이전 방식은 다 잊게 되죠. 셋째,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인 그런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 서로의 일을 짜임새 있게 설계하는 거죠. 혼자 일하는 어떤 프리랜서나 1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각자 잘하는 것을 서로 역할 분담한다면 성과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소 관계를 좀 잘 맺고 신뢰도 쌓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협업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 사람과 하기 싫어서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되 수익을 내는 방식을 좀 추구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그런 어떤 전문 분야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죠. 강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 컨설팅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책을 써서 이제 인지도를 높이고 이제 그것으로 개인 브랜드 강화하고 몸값을 높이는 경우도 있죠. 이 방법은 그 분야에서 이제 경험과 지식이 쌓인 그런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유리합니다. 같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입이 적어 불만이신 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새로운 방식에만 매달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충실히 하면서 역량도 쌓고 새로운 방식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위에서 얘기했던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늘릴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평가되는 가치에 차이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들은 일정한 자격이나 어떤 실력이 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과정을 좀 거쳐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시간은 당연하고 또 뭐 돈도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일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전문 학원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 혼자서 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나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전문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뭐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좋고 취득한 이후에 일을 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에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하면서 친분도 쌓고 경험도 이제 함께 쌓아가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하다 보면 이제 의욕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면 그렇게 되죠. 이때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제 일어서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고 도움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일에 대한 자신감도 좀 높일 수가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일로 전환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단순히 돈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 관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을 단순히 돈 때문에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더 살릴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로 전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 일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 방법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일을 해야 하지만 이번 방법은 내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개입되어야 하는 비중을 점점 줄이고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먼저 만들면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자원을 좀 투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됩니다. 사람을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계나 외주화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시행착오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 가능한 부분들을 좀 계속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빠르게 수정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게 자동화를 도입하거나 여러 단계의 일을 간소화시켜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에 영향도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 분명히 개선할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시스템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만 절대로 불법적이거나 반인륜적, 반사회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과정이 옳지 못하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수익화 가능한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곳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흔히 많이 하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그런 투자도 있지만 큰 사업을 잘게 나눠서 펀딩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의 얘기 듣고 따라하는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지식, 경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판단 능력도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이 좋다는 그런 얘기만으로 투자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돈을 여러분이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기 투자할 때는 너무 큰 수익이나 단기 차익을 바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벌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잃지 않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투자 실력이 늘고 시장을 판단할 능력이 이제 되면 그때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보들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방법. 두 번째, 다른 일로 전환하는 방법. 세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투자하는 방법. 어떠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는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지만 좀 더 잘하게 되면 수입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방법을 바꿔가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입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